2년 만에 후쿠오카에 다녀왔습니다. 후쿠오카만으로는 3번째이고 큐슈 지역으로는 5번째 여행입니다. 큐슈의 5번째이지만 유후인 벳부를 아직 못 가봐서 짧은 일정 가운데 둘째 날에는 유후인 버스 투어를 넣었습니다. 버스 투어 저렴한 곳으로 골랐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생각보다 꽤 재미있었어요. 차량 렌트 안 하시면 버스 투어 하루 넣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후쿠오카에만 있기에는 좀 심심한 듯하고 인근 소도시 투어를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재밌거든요. 다음에 또 간다면 다른 곳 버스 투어로 또 가보고 싶어요. 이번 여행에서는 마트 쇼핑과 인터넷 면세점 쇼핑도 두루두루 잘한 것 같고 짧은 일정이었지만 알차게 잘 놀다 왔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할게요. 오전 10시 5분 비행기라 집에서 6시쯤에 출발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모든 출국 절차를 마치고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순두부찌개와 김치찌개를 시켜서 간단하지만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시작합니다. 순두부찌개 건더기는 이 정도 들어있고 김치찌개 건더기는 이 정도 들어있어요. 여행 때마다 인터넷 면세 쇼핑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렴한데 리뷰가 좋은 제품들도 많이 사봤어요. 그런 거 하나씩 써보는 게 너무 재미있고 간간히 인생템도 건지곤 하거든요. 인터넷 면세 쇼핑 추천템 영상도 곧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면세품을 찾고 시간이 돼서 탑승을 합니다. 후쿠오카는 진짜 가깝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부산에서 후쿠오카 가는 게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벌써 도착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 입국장을 나오면 보이는 웰컴 투 후쿠오카. 여기서 인증샷을 많이들 찍습니다. 세븐뱅크 ATM기에서 현금 인출하실 분들은 웰컴 투 후쿠오카가 보이면 바로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해서 조금 가다 보면 대기 의자들이 보이고 바로 세븐뱅크 ATM 기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 있어서 찾기 쉬우실 거예요. ATM 기기에서 한국어도 지원됩니다.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서 근처에 있는 로손 편의점에서 하야카겐 카드에 1000엔씩 충전했는데 결과적으로 충전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일본은 비자 마스터카드 터치 지하철 결제 시에 1일 최대 640엔으로 적용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3번만 타도 640엔인데 그 이상을 타도 제한 없이 640엔인 거죠. 한국에서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일본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니 너무너무 편리했어요. 요금 할인도 받고요. 이제 숙소가 있는 하카타역으로 갈 건데요. 버스를 타고 가면 400엔, 무료 셔틀 플러스 지하철을 이용하면 260엔이고 이동시간은 비슷하게 걸립니다. 저쪽 앞으로 하카타행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보이네요. 저는 무료 셔틀을 이용할 거라 코너를 돌아 직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무료 셔틀 코스는 국제선 공항역에서 국내선 공항역으로 이동하는 코스입니다. 운 좋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가네요. 국내선 국제선이 활주로를 가운데 두고 반대에 있는 구조라서 셔틀을 타고 삥 돌아서 가고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국내선 공항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고 하카타역에 있는 호텔로 가서 체크인을 한 후 짐을 맡기고 첫째 날 일정을 시작합니다. 바닥에 이렇게 비자 마스터카드 안내가 있어요. 저 표시가 있는 곳으로 가서 카드를 찍고 입장합니다. 하카타역까지는 2정거장입니다. 아직 체크인 시간이 안 돼서 호텔에 짐을 맡기고 점심을 먹으러 이동할 계획입니다. 토요 호텔입니다. 일본의 골든위크 기간이다 보니 가성비와 가심비 둘 다 만족시키는 호텔들은 거의 풀북이었어요. 남은 호텔 중에서 고르다 보니 룸 컨디션은 좀 아쉬웠지만 위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첫 식사를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7년 전에 먹었던 텐진 호르몬이 생각나서 본점이 있는 텐진으로 이동했어요. 엄청 고소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조금 느끼했었던 그 맛이 가끔 생각나더라고요. 텐진역 솔라리아 스테이지 지하 2층에 있는 텐진 호르몬.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역시 줄이 길었습니다. 대기하면서 메뉴를 골랐어요. 골든위크 기간 행사 메뉴 하나와 인기 넘버원 메뉴인 텐 호르정식 하나, 나마비루 중짜 2개를 주문했어요. 바로 앞에서 철판쇼를 하니 시각적으로 좋기도 하지만 기름이 좀 튀기도 하니까 앞치마를 달라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리 아래쪽으로 가방을 걸 수 있게 되어 있고 테이블 위에는 소스도 종류별로 있으니 다양하게 찍어서 드셔보세요. 7년 전에는 호일을 깔아서 줬었는데 그 사이에 그릇이 더 좋아졌네요.
밥에 후리카게를 넣어서 계란과 비벼 먹었어요. 엄청나게 고소하고 너무 맛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너무나 느끼하다는 거, 7년 전에 느꼈던 기억이 바로 소환됐어요. 앞으로 한참은 생각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총 6,060엔이 나왔고 계산은 네이버페이로 계산했습니다. 텐진 지하상가를 구경하며 칼디를 향해 갑니다. 2년 전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익숙한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칼디가 보입니다. 역시나 마일드 커피 시음을 먼저 하고 매장을 둘러봅니다. 스프레드 고구마 맛이 새로 나왔나 봐요. 고구마 맛은 다른 마트에서는 못 봤고 칼디에서만 봤습니다. 2월 사과여행 출국장에서 빼앗겼던 레모네이드와 스프레드를 먼저 바구니에 담고 여름이니 워터드립 커피도 담고 후다닥 살 거 사고 오오리 공원을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지하철 공항선을 타고 두정거장 가시면 오오리 공원역이 나옵니다. 3번 출구나 6번 출구로 나가면 되는데 3번 출구는 계단이고 6번 출구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오오리 공원은 후쿠오카 시민들의 휴식처로 관광객보다는 동네 주민들이 많고 호수 가운데에 있는 산책길이 정말 멋진 곳이에요. 시간이 넉넉하다면 후쿠오카 성터와 후쿠오카 시립미술관, 일본 정원도 같이 관람하시면 정말 좋답니다. 원래는 조금 한가로운 곳인데 오늘은 골드니크 기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나라 석촌호수나 분당의 율동공원 같은 느낌입니다. 오리배를 타려면 이곳에서 표를 사시면 돼요. 오리도 많고 오리배도 많습니다. 호수 중간을 가르는 산책로가 정말 좋으니 한 바퀴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날이 좋아서 까마귀가 날개를 말리고 있는 걸까요? 날개를 펄럭이며 줄을 지어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거북이도 많이 나와 있네요. 이곳의 동물들은 사람을 피하지 않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앤드로컬스 카페입니다. 오오리 공원 스타벅스와 함께 유명한 카페인데요.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스타벅스보다 전경이 더 좋고 말차가 유명한 카페입니다. 웨이팅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앤드로컬스 카페를 지나 조금 내려가다 보면 일본 정원이 보입니다. 일본 정원도 너무 좋으니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일본 정원을 지나고 후쿠오카 시립미술관을 지나갑니다. 스타벅스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지만 운 좋게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커피 한 잔을 하며 잠시 여유를 가져봅니다. 이제 자라와 유니클로 쇼핑을 가기 위해 다시 텐진으로 고고. 해가 길어서 오후 6시인데도 아직 밝네요. 잠시 휘리릭 쇼핑을 하고 저녁을 먹을 거예요. 먼저 자라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나라 자라보다 1, 2만 원 정도 살짝 비싼 느낌이 들었고 제가 입을 만한 옷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휘리릭 둘러만 보고 나왔습니다. 일본 유니클로 옷이 우리나라 유니클로보다 면이 좋고 가격도 좋다고 해서 들러봤는데 결국 하나도 못 사고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곳에서 안 사길 너무나 잘했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 유니클로가 생겼는데 가격이 너무 좋았거든요. 오늘 저녁은 나카스에 있는 쿠라스시에서 먹을 거예요. 지난번 사과여행 때 쿠라스시에서 먹었던 스시가 신선도는 물론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만족스러웠거든요. 돈키호테와 같은 건물에 있어서 돈키호테도 둘러보기에 좋습니다. 쿠라스시 역시 대기가 있네요. 한국어 버전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대기표를 뽑고 40분 정도 대기하는 동안 돈키호테를 둘러보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쇼핑도 포기합니다. 어차피 내일 로피아마트에 갈 거라 괜찮다고 위안 삼았어요. 클래스 C 대기 번호에 내 번호가 뜨면 저쪽으로 가서 빨간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테이블 번호가 뜨는데 그 번호의 테이블로 가서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에요. 드디어 자리에 앉았어요. 태블릿으로 주문하면 레일을 타고 스시 접시가 옵니다. 인건비가 적게 들어서 가격이 착한가 봐요. 먹고 싶은 것 이것저것 배불리 많이 먹었는데도 둘이서 3,205엔이 나왔으니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내일은 버스 투어 일정으로 일찍 나가야 해서 편의점에 들려 간단히 요기할 샌드위치와 푸딩과 생수를 사서 호텔로 복귀합니다. 호텔 룸 컨디션이 정말 딱 잠만 자기에 좋은 호텔입니다. 그래도 위치가 좋으니 만족. 푸딩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버스 투어 일정이 있는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골든위크의 마지막 날인 5월 6일입니다. 하카타역 로손 편의점 앞에서 8시까지 집합이라 아침 일찍 서둘렀어요. 이 시간에 하카타역에 가면 버스 투어 하는 사람들로 엄청나게 북적입니다.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할 거 없이 엄청 많아요. 저는 다자이유 유인 100% 가는 버스 투어를 신청했고 결과적으로 아주 만족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버스 투어를 시작합니다. 오늘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해드릴 여행 한 그릇의 여행 안내원 송명규입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다자이유입니다. 가기 전에는 다자이유에 크게 기대가 없었는데 의외로 너무나 만족했던 곳이에요. 그곳 경치가 너무나 훌륭했고 사진도 잘 나왔고 거리 음식도 꽤 맛있었거든요. 다자이유는 학문의 신으로 유명합니다. 수험생 학생들이 학업 성취를 빌기 위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고 황소 동상의 머리와 뿔을 만지면 지혜를 얻는다고 해서 황소 동상 앞에 줄을 서서 뿔을 만지는 곳이에요. 가이드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집 몇 군데와 유의할 점과 몇 가지 팁을 알려줍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10시까지 주차장으로 모이라고 하고 각자 관광을 시작했어요. 다자이유 여기 보이네요. 텐만구 거리입니다. 저희 팀이 조금 일찍 도착했는지 텐만구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막 가게들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저 문처럼 생긴 신사 표시를 토리라고 부르는데 두 번째 토리를 지나가니 스타벅스가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타벅스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목재를 이용한 건축과 인테리어가 특징이라고 하네요.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짜임식 전통기술 방식으로 건축했다고 합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었지만 자리도 없고 줄이 길어서 패스했어요. 세 번째 토리를 지나가니 가이드가 말한 황소 동상이 나왔습니다. 황소 동상과 뿔을 하도 만져서 반질반질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줄이 길어서 패스. 황소 동상을 오른쪽으로 두고 좌회전을 하면 신사로 가는 길입니다. 신사로 가는 길이 정말 예뻐요. 이 길이 너무 예뻐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자이유에서 총 3개의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첫 번째 다리는 과거, 두 번째 다리는 현재, 세 번째 다리는 미래이니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건너가세요 라고 가이드가 알려줍니다. 재미로 저도 뒤돌아보지 않고 건너갔어요. 이날 날씨가 정말 엄청 좋았습니다. 여행 만족도에 있어서 날씨가 정말 절반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와, 이 나무 정말 울창하네요. 신사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입을 씻는 곳, 세종소입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봅니다. 통에 돈을 넣고 하나를 뽑아서 운세를 보는 건가 봐요. 신사의 본전이 보수공사 중인데 올해 5월에 완공이라고 본 것 같은데 아직 공사 중이었어요. 여기는 어디일까 따라가 보니 이 길로 쭉 가면 아까 텐만구 거리와 만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둘러보고 이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와,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네요.
나뭇가지 전체에 풀이 나 있어요. 가이드가 추천해줬던 오메가이 모찌를 먹으러 왔어요. 금방 나와서 그런지 엄청 뜨거웠어요. 맛있네요. 왠지 익숙한 맛이었어요. 이것도 맛있어 보이네요. 가이드가 추천해준 야마야 베이스 명란 바게트를 찾아갑니다. 기념품 가게인데 우산이 무척 일본스럽네요. 경찰서가 너무 귀여워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드디어 야마야 베이스 가게입니다. 베스트셀러인 기본 맛으로 주문했어요. 빵이 너무 맛있네요. 겉바속촉에 짭짤 명란. 명란 바게트를 원래 좋아하는데 이곳 명란 바게트 정말 맛있습니다. 이제 유우인으로 이동합니다. 유우인은 해발 450m의 고지대 작은 마을로 1970년대 이후 온천 마을로 활성화되었어요. 관광객이 많아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상권 문화 행사 운영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마을입니다. 1시간 20분 정도를 달려서 유우인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가 유우인의 인기 있는 식당 7군데와 유명한 간식들과 명소들, 온천 이용 시에 주의할 점 등 자세히 알려줬어요. 이곳의 대부분의 식당은 현금만 받고 가족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주와 영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영업일, 휴업일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2시 35분까지 모이기로 하고 각자 흩어집니다. 추천 식당 중에 코하루 우동에 가보고 싶었지만 이날 문을 닫아서 두 번째 희망 식당인 이나카안 튀김 우동 전문집으로 갔어요. 이곳은 고보텐 우동이 맛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국어 버전이 있네요. 대기 5번. 에비텐 우동 하나, 고보텐 우동 하나를 시켜서 먹었어요. 우엉튀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인생 우동까지는 아니었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유인의 메인 거리인 유노츠보 거리를 걸으며 간식도 사 먹고 길린코 호수로 갈 거예요. 입구에 너무 예쁜 가게가 있어서 구경하러 들어가 봅니다. 도자기와 나무를 깎아서 만든 작품들이 많이 있네요. 티매트가 마음에 들었으나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니피그 먹이주기 체험. 역시 아이들이 좋아하네요. 금상 고로케를 찾았습니다. 가이드가 추천해준 5개의 간식 중 1번입니다. 전국 고로케 대회 금상 수상이라고 합니다. 금상 고로케 하나, 감자 고로케 하나를 주문했어요. 바삭하고 맛있기는 한데 이게 이렇게 유명할 맛인가 싶은 맛이었어요. 속초 중앙시장에서 먹었던 고로케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은 관광 마케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잠깐 제비 구경하고 가실까요? 화장실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지었네요. 어미 제비의 모습이 보이고 새끼 제비의 입도 살짝 보입니다. 화장실 줄이 길어서 제비 구경만 하고 다시 이동합니다. 저는 번거로워서 온천 이용은 하지 않았고 길린코 호수 쪽으로 향했어요. 오른쪽으로 스누피 샵도 보이네요. 아까 가이드가 이 길의 끝에서 좌회전을 하면 길린코 호수가 멀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가는 길에 유우인 백로를 만났는데 사냥도 엄청 잘하네요. 청계천에 가면 인기가 아주 좋을 것 같은 사냥 실력입니다.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저 백로랑 눈 마주친 거 맞을까요? 저 작은 머리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물이 정말 맑고 물고기도 많았습니다. 드디어 길린코 호수입니다. 물에 비친 모습이 예쁘네요. 길린코 호수는 바닥에서 온천수가 올라와 찬 공기와 만나 물안개가 생기는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물안개는 이른 아침인 7시쯤에 가장 잘 보이고 늦어도 오전 9시 근처까지는 도착하시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점심때여서 물안개 비슷한 것도 못 봤지만 그래도 고요함과 여유로움이 참 좋았습니다.
길링코에서 가장 유명한 뷰 카페 중 하나인 카페 라리쉬로 들어갔어요. 실내 자리는 생각보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메뉴를 보니 여기에서 브런치를 먹으며 시간을 보내도 좋을 것 같아요. 실내에 앉았다가 나중에 야외로 자리가 나서 이동해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나왔습니다. 천천히 약속 장소로 이동합니다. 오, 여기 가격도 착하고 맛도 좋아 보여요. 확실히 메인 거리 쪽이 사람이 많고 가격도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가이드 추천 네 번째인 유명한 버섯 직화구이 맛집 시이타케 몬스터입니다. 치즈맛, 버터맛이 있고 사이즈가 커질수록 가격도 올라갑니다. 줄이 엄청 기네요. 가이드 추천 다섯 번째인 가부가부 버섯 튀김 맛집입니다. 생각보다 한산하네요. 아, 오렌지 주스랑 버섯 튀김을. 이제別府로 이동할 건데요.別府에 가기 전에 사진 명소인 유다케산에 들렸다 갑니다. 유다케는 해발 1584m의 산으로 활화산이지만 지금은 활동이 멈춘 사화산이에요. 이곳이 사진 맛집이라고 하네요. 인생 사진 한번 건지고 가야겠어요. 가는 길에 가이드가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경치가 엄청 좋네요. 유후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날씨가 맑은 날 정상에 서면 일본의 명산인 아소산과 쿠주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 촬영 시간은 넉넉했고 가이드분이 정성껏 많이 찍어주셨어요. 30-40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은 곳입니다. 이제別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노른자가 보게 되면 거기에다가 유자간장을 톡톡 던져 쳐가지고 가이드가別府가마도 지옥에서 계란 먹는 방법을 알려주네요. 가마도 지옥 별명이 사람 지옥이라던데 얼마나 많을지 궁금해졌어요. 가이드가 티켓을 사오고 입장을 합니다. 6개의 온천 중에 1번에서 3번은 가이드분이 알려주시고 4번에서 6번은 현지 사람이 알려줄 거라고 하네요. 첫 번째 온천입니다. 두 번째는 증기 온천. 사진 찍는 포즈도 알려줘요. 세 번째 온천입니다. 피부에 정말 좋은 온천입니다. 여기랑 중국장이랑 같은 물이거든요. 꼭 즐겨보시고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보시면 마시면 젊어지는 온천수 홈김치 지기줄 있거든요. 여기다 한번 쭉 즐겨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네 번째 온천인데 현지 가이드가 알려줬는데 한국말을 엄청 잘하시네요. 여러분 수명 보세요. 수명.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안 보이는 수증기가 보입니다. 첫 번째 여기 보세요. 간다. 네, 한 번 더, 한 번 더.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올라간다. 신기하네. 모기 아까 만나서 수증기가 올라온다니 참 신기했어요. 안 돼요. 입김은 안 돼요. 뭐야 연기. 오랜만이다. 네, 희한하네. 네, 이거는 모기야 연기. 다섯 번째 온천이고 여러분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마지막 스테이지 하이라이트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가서 여러분 하이라이트 알아서. 여섯 번째 온천으로 이동합니다. 가이드분이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깊이가 2m. 네, 핸드폰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자, 수면 보세요, 수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조격 체험을 하고 계란과 사이다를 먹으면 마무리입니다. 연휴라 사람이 많으니 발도 많네요. 계란과 사이다를 샀어요.
가이드의 추천대로 소금에 찍어서도 먹고 유자 간장에 찍어서도 먹었습니다. 북적북적 다 같이 먹으니까 더 맛이 있는 걸까요? 맛있게 먹고 남은 시간에 아까 못 봤던 곳을 찬찬히 둘러봤어요. 돌에 그린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요. 4시 30분 집합 시간이 다 되어서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하카타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 다른 듯 하면서도 익숙한 풍경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자이유 유인 베푸 중에서 베푸가 가장 별로였어요. 1시간 정도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렀다 갑니다. 일본 휴게소는 처음 가보네요. 잠시 휴게소 둘러볼까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 다른 듯 그렇습니다. 이제 하카타역에 도착했습니다. 6시 30분쯤에 도착했는데 지금 아니면 로피아마트 쇼핑을 못할 것 같아서 바로 로피아마트로 갔습니다. 저녁 7시에 타임세일 들어가는 품목도 있고 9시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서둘렀어요. 로피아마트는 하카타역 요도바시 카메라 건물 4층에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많지만 2년 전보다 한국 사람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초밥, 장어덮밥, 피자 등 즉석 신선식품이 다양하면서도 퀄리티가 좋아서 인기가 많은데 초밥이나 장어덮밥은 타임세일에 들어가지 않아도 거의 다 팔리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애매해서 저녁거리를 사서 호텔에서 먹고 야식을 먹으러 나갈 계획입니다. 장어덮밥 남은 거는 이게 다인가 봐요. 얼른 하나 골라서 담았습니다. 초밥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는데 문 닫는 시간 전에는 거의 다 팔린다고 해요. 초밥도 하나 담았습니다. 마탕도 쫀득쫀득 맛있는 걸로 유명해요. 즉석식품 종류가 정말 다양했어요. 모모야 라유 너무 맛있잖아요. 소금, 마늘, 고추기름인 모모야 라유와 참치마요랑 궁합이 좋은 김조림, 고황 데스요도 담았어요. 양배추와 찰떡이 시오다레도 거의 다 먹어가서 담았어요. 요거 있으면 양배추 한 통이 순삭이거든요. 카레도 종류별로 엄청 많은데 한 팩당 2회분 가격이라 가격이 너무 착하니 담아야죠. 물론 맛도 좋아요. 말차도 3종류나 사왔습니다. 포션커피 가격도 좋아서 많이 사오고 싶었는데 부피가 커서 조금만 샀습니다. 칼디 스프레드도 다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고구마 맛은 없었습니다. 어제 칼디에서 고구마 맛 샀는데 잘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먹어보니 저는 명란 스프레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고구마 스프레드도 꽤 달더라고요. 묶음 푸딩 가격도 좋아요. 그런데 내일 돌아갈 거라서 묶음은 양이 많아서 못 사고 낱개로 샀습니다. 보리차 가격이 너무 착해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보리차 티백이 52개 들어있는데 농도가 진해서 많이 우릴 수 있답니다. 미소된장도 이걸로 샀어요. 이 마파두부 소스도 맛있다고 하길래 담아봤습니다. 티켓은 안 담기가 서원에서 담고 아들이 좋아하는 자가비가 보이니 또 담고 피로회복에 상당히 빠른 포카 삿포로도 담아야죠. 이 과자는 그냥 담았는데 이거 엄청 맛있더라고요. 더 사올 걸 그랬어요. 더 사고 싶었지만 호텔까지 들고 갈 생각을 하니 더 못 담겠더라고요. 루피아는 아직도 현금만 받기 때문에 현금 꼭 준비해 가세요. 초밥 먹을 젓가락과 푸딩 먹을 일회용 스푼도 따로 계산했어요. 도와주는 직원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장을 다 보고 호텔로 복귀합니다. 호텔로 복귀해서 저녁을 먹어요. 서둘렀는데도 8시가 다 되었네요. 야식을 먹을 거라 작은 사이즈로 샀어요. 들고 오느라 모양은 좀 흐트러졌지만 맛은 꿀맛입니다. 후식으로 푸딩도 먹었는데 이 푸딩은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김없이 다 먹고 짐 정리를 조금만 해놓고 야식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호텔 근처 맛집을 찾아갔더니 오늘은 쉰다고 하네요. 벌써 시간이 꽤 늦은지라 그냥 호텔 1층에 있는 이자카야로 갔습니다.
리뷰는 괜찮았는데 사람이 너무 없네요. 메뉴 선택을 잘못했을까요? 오리고기와 버섯구이를 시켰는데 좀 당황스러운 맛이었어요. 다른 메뉴에 대한 궁금함이 다 사라져서 그냥 이것만 대충 먹고 나왔답니다. 아쉬운 대로 호텔 앞에 있는 드럭스토어에 들려 구경을 잠시 하고 둘째 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조식은 하카타역에 있는 유명한 조식 맛집으로 갑니다. 키스이마루 하카타점. 웨이팅이 많은 곳이라 좀 서둘러 갔어요. 이것도 티켓팅 머신에 한국어 지원이 됩니다. 대기번호는 16번. 15분 정도 기다리니 자리가 났어요. 테이블에서 주문하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어 지원이 되는데도 좀 헷갈려서 파파고에 돌려보고 아침 소금 고등어 정식과 아침 회 정식을 주문했어요. 명란과 갓김치가 무한 리필되는 곳이라 반찬이 좀 부족해 보여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리필은 안 했지만 갓김치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꽤 먹었답니다. 맛있게 먹고 나오다 보니 2년 전에 조식을 먹었던 규탄 가게가 보였어요. 가성비도 좋고 맛있다고 유튜브에서 보고 줄 서서 먹었던 곳인데 제 입에는 너무 질기고 별로였어요. 입맛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씻고 체크아웃 준비를 하러 호텔로 돌아갑니다. 체크아웃하고 시간이 애매해서 공항에 좀 일찍 도착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공항에 일찍 가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시간이 남아서 커피도 한잔하고 밀크티도 한 병 사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출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후쿠오카 공항 면세점 구경하실까요? 유니클로가 보이네요. 전에 왔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입점을 했나봐요. 일본 유니클로가 소재도 좋고 가격이 더 착한데 면세라 10% 할인도 되니 정말 괜찮았어요. 이 점퍼는 5,990엔인데 홈피 들어가 보니까 89,900원이더라고요. 이면티는 1,500엔인데 면이 진짜 좋아서 라지 사이즈로 2장 사왔습니다. 이 점퍼는 세일에서 2,990엔이었는데 공홈에서 89,900원이었고 린넨 셔츠는 3,990엔이었는데 공홈에서는 49,900원이었어요. 여기에서 추가로 10% 할인도 받았고요. 교환 환불을 할 수 없으니 소극적으로 쇼핑했는데 이것저것 기본티와 속옷을 좀 많이 사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공항에 푸드코트가 크게 생겼어요. 메뉴도 다양하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비행기 탑승을 시작합니다. 경치가 좋네요. 한국에 도착하니 비가 오고 쌀쌀했어요. 이렇게 2박 3일의 짧은 여행 일정을 마치고 현실로 복귀합니다. 곧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